한 번도 회사를 떠나 일해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이 불안과 불확실함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그럼에도 자기 목소리를 담은 브랜드를 시작한 이야기. 느리더라도 어떻게든 원하는 방향으로 엉금엉금 걸어 나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부디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35화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장안의 화제의 책. 출판계 불황 중의 불황 속에서도 출간 2달 만에 2세를 찍은 터틀넥 프레스 사업일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출간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바로 이제 섭외를 했었는데 워낙 정말 많은 일정들 사이에서 가능한 날짜들을 여러 번 타진하다가 드디어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오늘 제 앞에 터틀넥 프레스 김보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기 스튜디오도 2번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제이님이 또 진행하시는 은근한 책방에 출연을 했었어요. 네. 네. 저 그 은근한 책방 들었거든요. 이걸 준비하느라고 겹치는 질문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들었는데 딴 얘기하네? 다행이다. 난 책을 중심으로 얘기하겠다. 맞아요. 너무 하루키 특집이 되었어요. 저 네. 듣다가 너무 웃었는데 끝나고서도 이거 되겠냐고 제이님한테 했으나 너무 재밌었다 하고는 녹음하시다 연락이 왔거든요. 저희 너무 재밌어요. 정말 딴 얘기를 하루키 특집을 해요. 라고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루키 얘기만 하다 갔습니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책을 좋아해서 책 때문에 거북목이 된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 터틀넥 프레스를 운영하고 또 책을 만드는 김보희라고 합니다. 네, 무려 22년 차. 에디터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19년 차. 이야,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플랫폼 P에 와서 이거 이제 출간 직후 바로 정말 출간 다음 날? 네, 맞아요. 딱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셨을 때 그래 3년이라 차이가 있었구나. 터틀넥 프레스의 어떤 앞길을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랬고요. 그 터틀넥 프레스 소개를 해주셨지만 일단은 간단히 해보자면 회사의 연혁을 읊어보겠습니다. 연혁이요? 2023년 2월 9일에 출판사를 등록하시고 2023년 6월 28일에 드디어 첫 책 장수연 PD님의 기획하는 일 만드는 일을 출간하셨고요. 이후 한수희 작가님의 오늘도 우리는 나선으로 걷는다. 최혜진 작가님의 에디토리얼 싱킹, 장은교 작가님의 인터뷰하는 법에 이어서 이번에 5번째 책을 냈습니다. 네. 작은 브랜드 터틀넥 프레스의 엉금엉금 창업기라고 해서 이제 터틀넥 프레스 사업일기를 내시고 전국 순회 북토크 중이십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엉금엉금이 아니라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오늘 또 어디 가시죠? 네, 오늘은 용산에 생긴 지 6개월도 안 된 일각서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북토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사하시는 그 장소들 이제 올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볼 때 이제 새로운 장소들을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일각서점도 그렇고 북어윅. 네네. 네. 북어위크. 네. 네. 그곳은 또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작년에 파주 에디터 스쿨에 오셨던 분이 좀 인상 깊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얼마 뒤에 공간을 여셨다고. 근데 심지어 책이 있는 공간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좀 멀잖아요. 저희 수서. 네, 수서여서 행동반경이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있다가 이번 책을 기회로 이제 불러주셔서 공간 방문 겸 네,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강의를 들으러 오셨던 분이신 네, 거예요? 강의 들으러 오셨던 분이었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작업하신 아이디어들 같은 거를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분이다 하고는 이제 네, 연이 되었는데 이렇게 또 연결이 되었어요. 인생은 몰라요, 정말. 맞습니다. 저랑 대표님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팟캐스트 녹음하고 그러니까요. 있을 줄도 몰랐고. 135회라니 너무 대단합니다. 이야, 진짜 대단해요. 네, 정말 저희도
3년간 네, 엉금엉금 오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요. 네. 그 사업일기 출간 이후에 정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신이 한 개도 없는데요. 제가 책마다 어떤 목표들을 만들어요. 이번 책으로는 뭘 해보자. 근데 사업일기를 출간하면서는 좀 작은 서점들과의 인연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출장으로 가서 인사는 드리고는 했지만 그래도 좀 정말 출장이니까 스쳐가듯이만 지나가고 아니면 이름만 알거나 이런 곳들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메일 컨택 드려가지고 저 이번에 이런 거 하는데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예스24의 도움도 네, 받았고요. 그 동네 책방 모임으로 네네. 해서. 네. 그래서 그때 신청해 주셨던 데들 그리고 또 제가 인연을 맺고 있던 데들 연락드려서 지금 16군데, 7군데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누적 몇 분을 만나신 거죠? 지금까지 한 70명 좀 안 된 것 같아요. 60명 정도인 것 같아요. 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벌써 6번인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한 6번 남으셨나요? 앞으로 10번이 나와요. 앞으로 10번. 그러면은 그래도 거의 한 300명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너무 신기해요. 네. 거북목 편지 이제 계속 쓰면서 누가 읽고 계실까라고 했는데 제가 편지에마다 아는 척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오셔서 아는 척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분이 읽고 계셨구나 이런 확인하는 거. 그래서 내 편지가 닿고 있구나. 맞아요. 사실 레터 쓸 때 잘 모르겠잖아요. 진짜 그래요. 답장이 와도.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어딜 갔을 때 이런 행사나 어딘가를 갔을 때 저를 딱 봤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굉장히 친근한 얼굴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느낌이 와요. 레터 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적 친밀감이 혼자 진짜. 쌓여 있어서 맞아요. 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분들 만나는 게 또 너무 재밌어요. 또 그 서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들 만난 것도 좋고 또 어떤 이 북토크를 계기로 그 서점에 처음 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게 해서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서점도 알려지고 네, 네, 그리고 또 그 북토크를 또 통해서 네, 책 이야기도 하고 와 그렇구나. 그렇지만 어쨌거나 잘 챙기셔야 된다. 네, 건강을. 지금 만나자마자 커피 막 이랬는데 영양제 주시고. 그니까요. 아니 근데 요즘 진짜 조금만 피곤해도 바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네. 아프기 전에. 그니까요. 레모나 만나자마자 때려 먹어줘야 됩니다. 네. 네. 지난 그때 플랫폼 피 강연 오셨을 때 네. 그 하루를 새벽 4시? 예, 시작하신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뭔가 조직을 벗어나서 이제 조금 준비하시는 그냥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혹시 조금 그래도 좀 느슨해지는 루틴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이 루틴이 그냥 계속 몸에 배어서 쭉 오셨는지 궁금해요. 그 회사에 다닐 때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아시잖아요. 점점 방전이 돼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일어나서 심지어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산책을 갔다 오거나 다녀서 심지어 드라마를 본다거나 저녁에 할 일을 미리 땡겨서 미리 땡기는 아침에. 거예요. 뭐 책을 읽고 그리고 저 리추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다거나 하는 게 이제 몸에 익어 있었는데 회사 그만두고는 좀 느슨해질 수도 있잖아요. 막 주변에서 분명히 안 놀 것 같으니 다음 달 말일까지 마감을 정해놓고 놀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노는 마감을 정해놓고. 괜찮더라고요. 덜 불안하니까. 그래서 노는 마감을 정해놨는데도 움직였어요. 그냥 월급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제. 네네. 그래서 그냥 똑같이 그 루틴 유지하다가 근데 오히려 좀 마음이 힘들어졌을 땐 무너졌다가 다시 찾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기 쓸 무렵부터는 다시 4시 반, 5시 루틴으로 살았어요. 그럼 취침 시간은 몇 시인 거예요? 보통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더 일찍 잘 수 있으면 일찍 자요. 최대한 일찍 술 자고. 약속이 없어요. 술은 드시고 계신 거예요? 예전만큼은 못 먹는데 주말에 이제 하루 정도 먹거든요. 좀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유지하려면. 네. 음주가 정말 들어갈 때 먹어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요.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놀 걸.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뉴스레터, 거북목 편지
편지를 발송하고 있죠. 네. 이게 비정기적이라고 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와요. 지금 네. 진짜 소개를. 어떡하죠, 네. 우리? 이 피들. 원래는 목요일에 거북목이니까 목요일. 아, 그래서 네, 목요일. 기억하려고 네. 목요일에 매주 보냈어요. 작년에는 아마 연휴 때 한 번인가 쉬고 50몇 회를 보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서브스 아시잖아요. 근데 혼자 다 쓰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올해 들어서 한 달에 2번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할 말이 너무 많아. 매주 쌓여가지고. 그래서 결국 매주가 되었고 혹시 제가 목요일에 편지 없더라도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계속 매주에 보내고 있죠. 네. 네, 거북목 편지는 사실 편지 쓰는 걸 되게 좋아하기는 해서 메일 쓰는 거, 편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언젠가 레터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스몰 브랜드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만한 플랫폼 뭐랄까 수단이 맞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시작할 때 40명 정도 친구 포함 4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초반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잘하는 레터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네, 그쵸. 막 디자인 막 이러고 엄청 해서 보이죠. 엄청 고민하고 한 글자도 못 쓰다가 그때가 아주 또렷이 기억나는 게 야 이거 다음 주에 보내기로 했는데 큰일 났다. 한 줄도 안 써진다 해서 엄청 막 이거저거 하다가 결국은 그냥 진짜 이메일 쓰듯이 쓰자라고 해서 그날 뭐 그 주에 있었던 일들 책 만드는 얘기뿐만 아니라 뭐 저 어디 갔다 여행 간 자랑도 하고 뭐 등등등 해서 또 작가님들이 또 잠깐 연재도 해주셨고 한수희 작가님 글을 너무 재미있게 또 연재해 주셨었고 그렇게 이어온 게 지금 1년이 지났네요. 레터도 한지. 네. 정말 많은 걸 하고 있죠. 우린 많은 걸 해야 돼요. 쉴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오자마자 카톡 막.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책 터틀넥 프레스 사업 일기 비긴즈. 네,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공식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읊으실 수 있는. 읊어볼까요? 네. 19년간 회사에 소속해 책을 만들던 사람이 회사 울타리를 벗어나서 브랜드를 준비하며 쓴 15개월간의 일기를 묶은 책입니다. 15개월간의 네. 일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나오고요. 진짜 일기예요. 네. 진짜 부끄러워요. 정말 일기라 온 세상에 내 일기를 다 이렇게 놓고 네. 온 느낌. 지금 서점에서 볼 때도 깜짝깜짝 놀라고. 네. 그 터틀넥 프레스에서 직접 저자가 되어 책을 출간하겠다는 결심. 결심. 네. 이 출간 계기가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결심은 대체로 안 해요. 에디터리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쵸. 뭔가 갑자기 추동하는 마음이 끌고 바로 가요. 그것이에요. 역사를. 네. 네. 아주 비슷할 텐데 제가 프롤로그, 에필로그에 잠깐 언급했는데 브랜드 준비하면서 도움받은 책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어떤 뭐 사업이든 브랜드든 준비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쓴 에세이들이었는데 읽으면서 나도 내 과정을 언젠가 공유하면 1인 출판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은 완성형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보면 저 브랜드 멋있게 짠 론칭한 것 같은 근데 사실 그런 브랜드는 없잖아요. 뭐 대기업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과정의 이야기를 공유하면 준비하는 분들에게 용기가 되지 않을까? 나는 용기가 되게 필요했는데 라고 해서 결심 같은 결심이 있었고요. 계기를 보자면 대만 여행을 앞두고 그러니까 대만 여행을 하려고 하던 때 장동건 배우가 등장하는 혹시 그 다큐 봤어요? 책 정확히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다큐. 백투더 북인가 뭐 이런 제목의 다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만에 있는 서점들을 막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출판인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여행 가면 다 서점에 가잖아요. 가죠. 그래서 심지어 다큐까지 봤네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소리소문처럼 그런 농촌에 되게 아름다운 서점이 있는 거야. 청경오독이라고. 네. 그 서점에서 매년 출판물을 만드는데 그게 본인들이 1년간 있었던 이야기를 묶어서 매년 내고 있다는 네, 거예요. 연마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기록이다. 서점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터틀넥도 저걸 해야겠네? 라고 이제 마음에서 뿅 불이 켜졌죠. 네. 그리고 당장 하진 않았어요. 네. 그 마음은 계속 갖고 있고 미루고만 있다가 지금 책이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나와야 출판사가 네. 살아있다라는 걸 영업 알릴 수 중이다. 있는데 네. 그 기간이 이제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원고는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좀 시기를 당겨서 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내게 됐죠.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긴즈가 있고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가 또 도서전에 준비된다고요. 진짜 어떡하죠? 네. 또 질러버렸는데. 뱉어 놓으셨죠? 그니까요. 저 계속 정리하는데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결심을 했죠. 그러면 분기마다 미리 정리해 놓으면 내년이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안 할 일이 하죠. 없죠. 네, 지금 반복이에요. 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발등이 튀겨지는 순간에 진짜 시작이 된다. 정말 지금 튀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그 강의를 들으면서 놀라웠던 건 어쨌든 사업 일기도 쓰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기록 왕이셨다. 새벽 네. 4시 반에 일어나셔서 쓰시는 수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5년 일기, 모닝 페이지, 사업 일기, 그리고 데스노트. 네, 많죠. 이게 다였나요? 예, 데스노트를 따로 쓰지는 않고요. 네, 그 아침 일기를 쓰는데 그 아침 일기는 진짜 솔직하게 쓰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왜냐면 일기도 쓰다 보면 나를 속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편집하잖아요. 쓰면서. 그니까요. 막 네. 단어 고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아침 일기는 진짜 다 날 것으로 쓰는데 나중에 보기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거기에 이제 종종 나를 슬프게 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네. 네, 저희 친구는 데스노트를 실제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괴롭히면 얘기하라고 자기 써주겠다. 근데 전 따로 노트는 있지 않고요. 5년 다이어리, 아침 일기, 그리고 사업 일기, 또 하나가 이제 시간 체크하는 노트를 하나 쓰고 있어요. 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나. 그건 혼자 일하면서 생긴 습관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혼자 일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 워낙 많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맞아. 네. 그래서 저도 업무가 하나 뭐 끝내면 다이어리에 그거 하나 끝낸 거를 적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적지 않고 끝내면 적고 끝내면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오늘 한 일을 채우는 느낌으로 맞아. 그렇게 비슷해요. 쓰고 있어요. 그런 노트예요.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팀 단위로 움직이다가 지금 혼자 하는데 이게 혼자서 얼마나 걸리지를 전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포장하다가 막 운 얘기 써 있는데 회사에서 같이 할 때는 뭐 3-4시간이면 하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열몇 시간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또 가늠하려고 또 시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피어서 그래요, 피. 그렇습니다. 피는 못 속여요. 그리고 이 책을 진짜 다 읽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이 저는 여러분 봐봐요. 출판사 창업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진짜 이렇게나 많다고요. 라고 외치고 싶었는데요. 더불어 이제 저도 회사에서 소속돼서 일했던 시간이 길었는데 처음엔 진짜 월급 이거 어떡하지? 정말. 매달 들어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자꾸 그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무섭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도 하고 뭔가 모든 선택이 또 이제 사업을 경영하다 보니
제가 선택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정말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너무 힘들어요. 네, 그 어지럽고 불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뭐야 이거 내 마음 이러면서 막 그쵸. 네. 그 오다가 DM 아직 답장은 못 드렸는데 DM을 받았는데 네. 10몇 년간 한 15, 16년 정도 회사에 다니시다가 이제 그만두시나 봐요. 그만두시고 이제 뭔가 혼자 하시려고 한대요. 출판은 아니고. 근데 책을 읽고 되게 용기가 되고 막 엄청 공감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전혀 다른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1인 출판뿐만 아니라 1인 기업. 스몰 브랜드, 1인 네네네. 기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공감해 주시구나 하는 것도 느꼈어요. 네. 그리고 또 처음에는 대표님이라는 말 듣는 것도 너무 싫어요. 지금은 좀 익숙해졌죠.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네. 김보희 씨 같은 느낌이에요. 닉네임 부르는 느낌이고. 그쵸. 맞아, 닉네임. 네. 그리고 주변에 또 이제 이렇게 아는 분들이 이제 다 대표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모이면 대표님 하잖아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그치. 뭘까? 대표들의 모임? 막 맞아, 이러면서. 맞아. 대표는 원래 보기 힘든 존재들인데 너무 많아. 주변에 너무 많아요. 닉네임. 네. 맞아요. 그렇게 되었네요. 네. 마치 드라마에 실장님 나오듯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지금 또 리뷰가 막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뭐 터틀넥 프레스 팬이 되었다. 뭐 터틀넥 프레스 책을 다 사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책을 읽으며 다다르는 지점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과정을 기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소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엄청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와. 어떤 리뷰가 있어서 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와 감동이다. 와. 네. 그래서 대표님도 보신 것 중에 혹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일단 기억나는 건 제가 분명히 이 책을 쓸 때는 에디터리 우리 대표님도 공감하셨잖아요.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 하시겠어요?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자꾸 회사를 그만두고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책은 내 손을 떠나면 어쩔 수 없구나 라던 차에 한 분이 나 1인 출판 꿈이 있었는데 일단 접었다. 봤어요. 스토리에 올려주신 거. 네. 그 분이 유일했어요. 그래서 한 분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북토크에서 만난 그 대학생이셨는데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막 말을 걸거든요. 어떻게 오셨냐, 왜 오셨냐. 그랬더니 이제 편집자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1인 출판에도 관심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이 듣고 싶어요. 해서 네, 오늘 뭐 그런 얘기 할게요. 이러고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사인 받으러 오셨는데 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얘기만 했나?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재밌어요. 이랬는데 잡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기들이 또 기억에 나고요. 일단 제가 이걸 쓰던 때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용기가 되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시기에. 네. 용기라는 단어를 쥐고 살았었는데 읽으시고 용기를 내게 되었다라는 같은 이제 스몰 브랜드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읽을 때 되게 뭉클해요. 네. 서로 이렇게 의존하며 용기를 나누면 맞아요. 좋겠다. 네. 업계가 다르더라도. 예. 이렇게 각자의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씩 헤쳐나가는 거 서로 헤쳐나가다.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아직 본격이 아니었나요? 오프닝이었습니다. 와. 제가 한번 그 책 소개에 있는 글을 읽어볼게요. 책을 좋아해서 책 때문에 거북목이 된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 터틀넥 프레스는 2025년 3년 차가 된 1인 출판사이다. 60주 이상 예술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에디토리얼 싱킹을 출간한 데 이어서 2024년에는 K문고 선정 내일이 기대되는 출판사, 시사인 선정 올해의 루키 출판사,
로 이름을 알렸다. 1인이 운영하는 작은 브랜드가 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스몰 브랜드 터틀넥 프레스의 준비 과정부터 창업 후 1년간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간다. 예. 네. 예, 루키. 예, 김루키입니다. 아, 네. 근데 진짜 저희가 업력으로는 경력이 정말 꽤 많은 사람들인데 딱 대표로 시작하자마자부터 거기서부터 0. 진짜 0년 차. 네. 네. 그때부터 갑자기 헤매는 모든 것들. 진짜 출판 처음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그쵸. 아무것도 몰랐구나. 네. 책 맞아요. 만드는 일은 1인 출판의 정말 일부였구나. 그러니까요. 네,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죠? 다 능숙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니까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두드려보고 말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2022년 4분기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2022년 5월 4일에 마지막 회사를 졸업하고 2022년 10월 12일에 이렇게 일기를 쓰시죠. 그래, 내가 지금 하는 거 사업 맞고 창업 맞고 1인 출판 맞다. 그동안 부정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긴 부정기가 있었어요. 아주 긴. 주변에서 다들 맞다 그러는데 나만 아니라고 하던 부정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들 봤을 때 창업 안 하면 뭐 할 건데? 이런. 그니까요.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냐. 근데 난 아닌데 늘 말했지만 받아들이게 됐죠. 그렇죠. 저도 마지막 회사 다닐 때쯤에 이제 다들 창업 생각 없어요? 창업 언제 하실 진짜 거예요? 일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도 저도 절대 안 해.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뒷걸음질 치던 맞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요. 네, 심지어 정년을 할 거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월급쟁이가 소중하다 이러면서. 인생은 모른다 2탄. 그랬었죠. 네, 그래서 졸업한 이후로부터 해서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이게 언제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결심한 적은 또 없어요. 그 상황은 그랬어요. 비슷할 것 같아요. 에디터리님도 퇴사를 했어. 회사를 떠났어. 근데 책 만드는 건 여전히 좋아. 맞아. 그런 상황에 주변에 작가님들이 혹시 창업하시면 같이 생각 있어요 라고 해. 이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직을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작고 큰 회사들 다 경험했는데 또 어딘가에 간다라고 할 때 안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가 제일 크죠. 예.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들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조직들을 웬만큼 다 경험을 하고 나니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럼 브랜드를 내가 좀 만들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환경이 또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1인 브랜드들을 할 수 있는 조금 작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사업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우회의 표현을 하면서 마음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희 짝이 한번 이제 뭐 항의는 아니지만 당신 한 번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집안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 원래 사업은 집안을 거덜낸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업한다고 하면 일단 말려야 되는 그니까요. 그런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기는 상의도 안 했고 말릴 팀도 없고 돌아보니 당신은 대표가 되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라고 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이걸 정말 이렇게 시작했구나라는 게 특별히 어떤 계기 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자연스러웠다. 저는 퇴사와 동시에 이제 창업할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에잇 막 욕하면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해야겠어요라고 남편한테 어느 날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빡친 얼굴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너무 좋아하는. 와 진짜요? 네. 그리고 드디어 자기도 이제 뭔가 같이 또 할 수 있는 게 생겼다. 궁금했어. 둘이 하면 어떨까? 남편과 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정말 이제 반려자의 어떤 반려자로서 그를 바라보는 시간보다 나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로서 그쵸, 보고 그쵸. 있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하고 어. 그리고 정말 근데 한편으로는 좋은 점은 그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대화 나누는 모든 것이 회의니까 이야. 효율은 진짜 높아요. 효율도 높고 쉬는 것도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쉬는 것도 네, 힘들기도 그쵸. 하고 근데 그 일과 생활이 진짜 창업한 이후로는 더 구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펼치면 일하는 거고 더두면 안 하는 거고 이건데 퇴근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스트레스가 거의 좀 덜하지 않나요? 조직에 있을 때보다. 예. 신기하죠? 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일하는데 꼭 놀아야 되는 시간을 챙기거나 막 이렇게가 맞아요. 안 되고 그냥 그게 같이 나만 너무 그런 거 아니구나. 그냥 섞여 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부부가 하면 또 그러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초반에 1년은 서로 일을 하는 스타일을 몰랐기 때문에 많이 서로 싸우고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될지 위트보이 안 됐겠지. 처음에는 제가 그 회사에서 이제 부서장까지 하고 이제 나왔던 터라 이제 이런 팀원들하고 얘기하고 뭐 하던 그런 이제 쪼가 제한테 붙어 있었나 봐요. 있죠. 관성 진짜 무서워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자꾸 팀원으로.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뭐 했나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상사 모먼트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위트보이가 너무 서운한 얼굴로 자기를 왜 자꾸 그렇게 상사처럼 하냐 이래가지고 그때 좀 싸우고 반성하고. 근데 꼭 겪어야 될 순간이긴 했네요, 그때가. 네, 그래서 그 첫 책 나오고 두 번째 책 나온 다음에 세 번째 책쯤에야 안정이. 서로 맞아 들어간다 이게 딱 됐어요. 맞아, 그게 지금 이제 남편이랑 일하면서 동료가 된 그러니까 동료이자 남편인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런 생각 혹시 해봤어요? 회사에서 내가 팀장으로 일할 때랑 대표로 일할 때랑 똑같을까? 나는 어떤 대표일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할 때는 약간 나도 미지수니까 무섭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잘 살아야 돼. 네, 그렇게 어쨌든 2인을 해도 저는 지금은 이제 만족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그 가족 경영하는 회사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을 사람이 가족밖에 없구나. 역시 해봐야 이게 되는구나. 왜 대표님 아내분이 경영 부장님이시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믿을 사람이 그쵸. 맞아. 그렇게 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의지할 사람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과 난 일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스타일이 다른데. 그리고 저희는 되게 신기해하시는 거는 사무실은 저만 출근하고 남편이 재택을 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그것도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네, 집에서 같이 일하다가 사무실 얻어야겠다. 네,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진짜 필요해요. 24시간 내내 붙어 있는 거는 진짜 싸우는 일이 그래서 더 많았던 것 같고 맞아. 떨어져서 각자 집중하고 그리고 대화를 카톡으로 그렇게 회의 같은 것들 업무 뭐 이야기를 카톡으로 그냥 주고받으면서 예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공간을 구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그렇게 좀 떨어져야겠다. 분리하기 위해서? 네,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공간이 그래도 뭔가 저자분이 이제 와서 사인하거나 뭐 이런저런 그쵸. 일들 하는 거 택배 붙이는 거 뭐 그 릴리즈 할 때 뭐 이런 것들 할 때 공간이 진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저 카페에서 릴리즈 해본 적 있어요. 저희는 릴리즈 업체에 그냥 계속 갖다 줬어요. 저희가. 직접 배송해 그것도 되는구나. 네, 그렇게 책을 갖다 드리면 그 할인해 주시거든요.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픽업 오시는 그 시간하고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인가 30%인가 할인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늘 항상 한 번에 그렇게 챙겨가지고 그냥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꿀팁이다. 네.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카페에서 연락을 드리니까 출판사 이름도 어딘지 잘 모르실 테고 네, 카페로 오라고 되게 하니까. 카페로 오라고 하니까 약간 갸우뚱이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뭐 이거 릴리즈 했었어요 했더니 찾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냐 이러고 와주셨는데 서러워. 근데 직접 갖다 드리면 네. 할인까지 된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그 판권에 주소 쓰기도 네. 민망해서. 맞아요. 그쵸. 그거 빼도 된다 해서 뺐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주소는 안 들어가 있긴 한데, 음. 그런 어떤 사업자 주소지 네. 이런 것도. 네, 귀 좋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 터틀넥 프레스라는 브랜드 이름을 짓고 BI를 의뢰하기까지의 여정이 잘 그려져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지금은 어느새 거북이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터틀넥 프레스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BI에 대한 고민이 진짜 2023년 1분기까지 쭉 계속되는 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책 내용에 보면 사람들, 고객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필요했다. 그게 책 한 권, 제품 하나일 수는 없었다. 브랜딩의 목적은 어쩌면 사람들을 모으는 힘을 쌓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우리들만의 연결, 공간, 친구들을 만드는 것. 2023년 1월 15일 일기 중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일기를 누군가 낭독해주니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요. 나중에 오디오북도 제작하셔야 어떤 분이 오디오북 직접 읽으실 거냐고 해서 예? 저자분이 직접 예. 낭독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박정민 배우 정도 되어야. 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브랜드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만든 출판사가 이전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2000년대 이전에 이제 창업한 출판사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막 10년 차 넘어가는 그런 또 그때 창업하신 출판사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 시대 한 시대를 이제 어떤 구분을 지어진다면 2020년대 이후에 창업한 출판사는 고민이 여기까지 미쳐야 되는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위트보이의 말로는 이렇게까지 브랜드 컨설팅 회사처럼 뭔가 파고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가시는 건 진짜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정말 오래 그리셨다고요. 근데 그쵸? 네, 오래 그렸죠. 책 만들면서도 계속 했는데 이게 자기만의 방 런칭 경험이 있어서 그것도 일종의 생각해보면 관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런칭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한동안 브랜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본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브랜드를 시작하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세세히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음으로 잘 못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러니까 한 줄 속에 있잖아요, 일종의. 네. 당신은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답이 있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니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때 강의하실 때 얘기해 준 것 중에 터틀넥 프레스가 아닌 다른 이름들을 자꾸 강아지 쪽으로 맞아요. 삽살문고, 백구문고 뭐 많았죠. 뭐 네. 저기 뭐 쾌지나 북스 있었고. 브랜드는 나를 담아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개. 이런. 개, 바다 뭐 이러니까 뭐 그런 바다의 개니까 뭐 하룻 강아지도 있었어요. 맞아요. 하룻 강아지도 있었고 서핑 독, 서핑 베어 뭐 되게 많았죠. 네. 터틀넥 프레스는 진짜 우연히 만들어진 이름이라 네, 브랜드 이름 얘기로 또 이제 한참 할 수 있죠. 네, 그런 장기간의 어떤 깊은 고민 끝에 이제 거북이, 터틀넥 프레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선물 많이 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거북이 보면 생각난다고. 그래서 거북이 선물 존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다양한 거북이들을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 준비할 때 거북이 영상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친해지려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영상. 실제 거북이를. 실제 거북이들.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 알고리즘에
거북이들이 등장하게 할 정도로 바다 생물들 그래서 많이 봤는데 네 그때는 좀 출판뿐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출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열어놓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잘 만들려고 했던 것도 있고. 네네. 그렇군요. 제가 또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대표님은 진짜 매일 매순간 진화 중인. 근데 느낀 거죠. 저도 항상, 매번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구나. 매번 이렇게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매일 새로, 이것도 새로워. 이렇게 되는데,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일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낭독인가요? 낭독. 네. 와, 부끄럽습니다. 네.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다. 하나는 지금 이 비즈니스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 제작부터 출고, 유통, 서점 관리, 각각의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익숙해지고 안정화하는 것. 결국 대표로서 업력을 키우는 것. 두 번째는 터틀넥프레스 나름의 마케팅 방식을 만드는 것. 마케팅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익히고 필요하면 작은 대행사들과 일해보는 경험도 쌓아볼 것. 사람들을 모아서 무언가 해나가는 것도 마케팅이니 생각의 크기를 키울 것. 지금까지는 기획 편집 전문가였다면 이제는 출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정말 우리 민 선배님은 네. 제 이 주인공이세요, 책에. 맞아요.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이신데 네. 현재 또 뉴스레터에서 바다 밑 답장 코너를 써주시는 언더더씨 네, 언더더씨 네, 담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책을 읽는데 민 선배님에 대한 소개가 조금 부족했죠. 네. 그래서 민 선배님 누구지?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읽고 제일 민 선배님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 선배님을 소개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북토크도.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언더더씨 그 거북목 편지에 바다 밑 답장 코너를 만든 이유가 저는 고민이 생기면 무조건 민 선배님한테 맨 처음 여쭤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남편도 민 선배님을 찾아요. 주변에 저희 친구들이나 이제 동료들이나 선배들조차 뭔가 고민이 생기면 민 선배님을 찾아가는데 아니 이런 분 공공재 아닌가. 우리 공모 멤버들한테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재를 했는데 브랜드 준비할 때도 민 선배님은 일단 30 몇 년 차신지 본인도 헷갈려요. 33년 차까지 세셨대요. 네. 그 33년 차 이상의 편집자이시고 현재도 책을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작년에 한국 편집자상도 받으셨고 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출판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건 민 선배님이 계셔서라고 할 만큼 네. 생각도 많이 바꾸게 되었고 일하는 태도, 즐거움도 많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W사에 다닐 때 그때 저희 실장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인프린트 제였는데 인프린트 전체의 실장님이셨고 저희 그때도 고위 네, 고이셨어요. 그때도 이미 고이셨어요. 네. 근데 실장님 소문이 뭐라고 나 있었냐면 그 실장님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기획이 100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와서 의논을 하기 시작하면은 뭔가 모든 것이 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분이다라고 얘기만 듣고 있다가 저희 인프린트 대표님이랑 되게 또 각별한 사이셔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 후배 이렇게. 근데 정말 그 방에 들어갔더니 그냥 수다 떨러 들어갔는데 기획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인연이 되었고 제가 실장님 기획 강의를 듣고 완전 기획관이 바뀌어 버려서 근데 문제는 끝까지 제가 수강을 다 못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도망쳤다 중간에. 왜냐면 숙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했지만 그 강의로 인해 많은 게 바뀌었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어서 그때 같이 일하고 이후에도 이제 같이 일을 했죠. 제일 같이 오래 일한 선배님이에요. 한 10여 년 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직접 같이 일을 한 선배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가 지속되는 거는 진짜 좋으신 분이라는 게 정말 좋은 증명이 분이에요. 되거든요. 네,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싸울 수 있다는 거. 네네. 네. 의견이 주고받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작가님들 같이 작업했던 작가님들도 진짜 좋아하시는데 비현실적인 캐릭터라고 할 만큼 네.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런 분이 있을까? 진짜 그런 분이 있을까 하는데 네. 그런 분이 있답니다. 네. 그런 선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저런 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저 모습처럼 나도 나이 들면 좋겠다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떠겠어요. 그런 마음인 걸. 네, 제가 본 게 선배님 뿐인데. 그니까 그럼 어떡해요. 그렇게 나이 들어가야지. 네. 네, 그래서 진화 중인 대표님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일이 정말 새로 배우는 일들이고 일기에 이제 또 적어주신 것들이 정말 기획 편집일 외에 해야 할 일이 수만 가지. 너무 많아요. 네. 뒤돌아서면 내가 할 일, 또 돌아서면 내가 할 일. 내가 뭔가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진행 안 되는 일이 상황. 에디터리님이 제 책 읽고 너무 내 맘 같았다 하셨는데 지금 내 마음의 소리가 나온 줄 알았어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네. 거울 보는 느낌. 맞아요. 네. 그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안 하던 일 중에 이거 하나는 익숙해졌다. 뿌듯하다. 뭐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에디터리님은 뭐예요? 저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그런 돈과 관련된 세무 처리나 모든 걸 다 남편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그 출고 업무 이런 것도 다 남편이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진짜 기획 편집 물론 영업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 일 진짜 많죠. 네. 그래도 좀 익숙해졌다 하는 건 그래도 그러면 지금은 MD 미팅이 초반보다는 나아졌다. MD 미팅. 눈물. 지난 방송 때 MD 네. 그 수연님하고 다혜님 나오셔가지고 네. MD 안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근데 어떡해요. 무서운데. 일단 저는 익숙해져서 자신 있는 거는 주문과 계산서 발행입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기술적인 거잖아요. 네. 이제는. 정말 눈 똑바로 뜨고 물론 그래도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초반에 네.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막 2개씩 주문 넣고 사장님 전화 오고 물류 사장님 전화 오고 네. 했는데 이제는 주문 제대로 넣고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맨 초반에 고민했던 거 좀 한 권 주문 들어왔는데 보내야 돼?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이때는 주문서를 2개를 넣어야 되나? 하나에 통째로 넣어야 되나? 이건 매절인가? 위탁인가? 맞아. 너무 헷갈리는 게 많아서 근데 그거 한 1년간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 책이 한 권일 때랑 2권, 3권일 때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종수를 쌓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쌓고 싶어요. 네. 구간이 있어야 진짜 합쳐서 몇 권이 나오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지. 맞아요. 한 종일 때는 진짜 뭐 이거는 네. 여러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1권, 2권 뭐 네. 너무 많이 일어나고 주문 아예 없을 때도 많고 뭐 요즘 구간이 있어도 주문 없는 날이 있는데 많죠. 그렇죠. 네, 너무 안 좋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주문 넣는 거 하게 됐고 계산서 발행. 계산서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항목이 날짜 쓰고 여기 옆에다가 뭐 항목 일종의 항목 쓰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책 다 써야 되는 건가? 책 제목을 막 이런 고민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함, 영수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감이 생겼고 네. 계산서 그냥 발행하는 건 괜찮지만 이제 장부대조 하면 또 머리가 아파지죠. 네. 네, 그건 좀 익숙해져서 계산서 발행은 좀 빠르게 하고 있어요. 잘한다. 뿌듯하다. 그쵸. 3년 차는 이 정도 한다. 계산서 이제 한다. 하지만 세금이 왔을 때 원천세, 지방세 오면 또 말이 달라진다. 원천세 신고해야 되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기이다 보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몸의 신호가 주기적으로 옵니다.
아유, 정말 병명이 막 편도염, 기관지염, 후두염이 동시에 오기도 하고 위경련, 그리고 외이도염, 급성 전정 신경염. 이 급성 전정 신경염이 최근에 위트보이에게 왔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병명이었는데 그렇게 겪고 그 다음에 사업일기를 읽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어요. 찾았다. 동병 동병상련 진짜. 네, 그랬었어요. 아, 지금 나으셨어요? 지금 괜찮습니다. 급성으로 온 거죠? 네, 급성으로 왔습니다. 스트레스인데. 제가 아, 네. 어떡해. 그랬네요. 힘들었네요. 1분기가. 아, 근데 어떤 분이 리뷰에 사람의 몸에 이렇게 다양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스트레스였고 맞아요. 전정신경염 100% 스트레스고 재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작년에는 되게 많이 건강해져서 잘 보냈거든요. 근데 연말쯤에 이석증이 왔는데요. 아, 네. 전정신경염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왼쪽 귀 쪽은 다 약간 약해져 있어서 뭐 두통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뭐 약간 멀미를 한다거나 멀미라는 걸 몰랐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처음에 증상을 어지럼증이라고 하길래 약간 핑 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눈앞에 있는 사물들이 별똥별 떨어지듯이 한쪽으로 떨어져요. 내 눈동자도 같이 떨어지고 그건 되게 설명할 수 없는 어지럼증이고 굉장히 심한 숙취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거를 하루 종일 겪어야 된다. 너무 너무 힘들어요. 유튜브에 어떻게 그랬구나.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재발이 잘 되는 네. 게 듣고 계신 분들도 염증은 다 스트레스로 오니 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어떡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고 정말 잘 관리하라고. 진짜. 네. 그리고 어쨌거나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리하지 말아야 하고. 맞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쉬는 것을 이제 진짜 계획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획. 저희 유유이는 일단은 주말을 다 쉬는 건 못하고 토요일은 쉰다. 아, 그 토요일 쉬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네. 완전 쉬어요. 네. 와. 회사 일 싹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둘 다 토요일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때 풋살하고. 네, 전 풋살하고 남편은 집안일하고. 네? 최근에 한 말 중에 남편의 명언 중에 본인은 가짜 노동이 없다. 다 진짜 노동만 한다. 유튜브 힘내요. 눈물 나. 네. 그랬는데 네. 어쨌든 토요일은 너무 좋네요. 네, 좀 신경을 완전 오프하고 일요일에는 일을 시작합니다. 저녁에. 월요일. 그래서 두렵죠.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되죠. 네. 저는 사실 회사 다닐 때 더 잘 놀았던 것 같긴 해요. 딱 끊고 놀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휴가 2주 되면 휴가 갔다 오고. 그럼 휴가 가서 완전 잊고 했는데 주말에 쉬어 보려고 했거든요. 물론 주말에 내내 일하진 않아요. 뭐 집안일 할 거 있으면 막 지난주에도 막 이케아 조립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일도 하고 뭐 집안일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잔잔히 일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주중에 못했던 거. 그래서 아예 정해놓고는 못하고 다만 이제 몸이 아프기 전에 쉬어야 된다라는 거를 확실히 요즘은 실천하고 있어서 몸이 좀 피곤하다? 그럼 그날은 오전 반차 그러고 그냥 내내 자버린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막 너무 놀고 싶어. 오후 반차 갑자기 내 맘대로 되니까 결제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논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휴가를 못 내겠더라고요. 이 중간에 2주씩 쉬고 이런 게 안 돼서 맞아요. 작년에 처음 시도한 게 이제 여행은 가잖아요. 근데 작년에 처음 시도한 게 안식월을 만들고 싶다라는 소망이 여전히 있는데 안식 주간을 정해서 한 2주 정도를 연말에 쉬었거든요. 그게 저희 디자인 스튜디오 고미님들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쉬세요. 그리고 쉰다는 게 협업자들이 다 아니까 일이 다 잘 돌아가요. 그거에 맞게. 그래서 그럼 이거는 좀 계속 어떤 전통처럼 쌓아야겠다 싶어서 작년에 쉬었고
그때 조언해 주신 것 중에 뭔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막 하는 게 아니라 1년간 무너진 루틴을 만드신대요. 다시 집에서. 네. 그게 되게 일상의 인상적이었어요. 루틴을 만드는 네. 거. 네. 정리 좀 다시 하고 네네. 그거 너무 좋은 인사이트였어서 우리는 쉬면 일단 놀러 가잖아요. 네. 이것도 너무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딱 돌아오면 또 적응하는데 시간 그러니까요. 걸리고. 그래서 그러면 원래 섬 가는 거 좋아하니까 섬 가서 일단 회고를 좀 하고 밀렸던 회고를 하고 돌아와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를 집에 막 정리 안 됐던 거 다 정리하고 밀렸던 답장도 쓰고 뭐 못했던 것들 하고 하면서 다시 루틴을 만들고 나니까 제가 약간 방전된 상태였는데 좀 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달을 완전히 온전히 그렇게. 쉬는 거 중간 휴관을 못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글쎄요. 지켜봐 보세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항상 출간 계획이라는 것이 일정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일단 지금은 12월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겠다. 네. 그리고 이거 피적인 상황입니다. 일기. 5월 13일 토요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잊지 말자.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내 상황은 어떠한가? 정말 꼭 명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맞아요.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하고 싶다 하면 그냥 불꽃 튀면 네, 하염없이 울면서 달리는 일이 많아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욕심껏 혹은 조직에 있던 나는 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이 이제 1인 출판이라는 걸 자꾸 망각하고 망각해요. 네.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린 믿음사가 아니야. 절대 그렇게 안 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 이제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것들 그냥 막 쌓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나 지금 어디에 있지? 이런 맞아요. 위치가 찾아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이때는 약간 이 일기 정리할 때 다시 돌아보니까 홀려 있듯이 무조건 이게 언니밋을 나가는 상황 네네네. 얘기인데요. 언니밋에 나가야 한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도 퇴사하고 창업한다와 동시에 언님이 또 나갈 거야라고 뒤이어 말을 붙였었어요. 우리 왜 왜 있다? 그럴까요? 근데 다행히 저는 언니밋을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어머 심지어 넣었어요? 네, 네.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되게 복잡하고 포포를 내고 막 이래야 네, 되는데. 그래서 포포를 되게 간단히 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안 쓰듯이 저희 그냥 기획안 쓰듯이 내가 이런 거 너 잘하지? 이러고 딱 엄청 했는데 화려하게 네,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네, PPT 만들어서 막 그러니까요. 보냈던데요. 그래서 좀 다행- 겸손해졌어요. 아이고 나 따위가 갈 곳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다행이네요. 떨어진 것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 역시 네, 해봤어요. 너무 웃긴다. 저는 포폴 과정에서 막혔거든요. 네. 책이 한 권밖에 없는데 나가는 게 맞는 건가? 이거 생각도 못했고 책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뭔가 더 해야 한다. 해서 막 덧붙이고 있을 때 우리 민 선배님, 언더더 선생님이 근데 그거 꼭 나가야 돼요? 라고 하는데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란 게 이거구나 할 정도로 눈이 뿅 뜨였거든요. 그래서 속이 확 시원해지면서 내가 뭔가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경험으로 사실 작년에도 도서전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환경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책도 사실 3권밖에 근데 지금 5권밖에 없네. 그래서 책이 없는 데다가 환경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만들어야 될 책도 있었고 그래서 뭐 넣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올해는 안 되겠다. 내년에 하자. 이제 그렇게 했었죠. 저도 이제 도서전은 이제 나갔잖아요. 도서전 이제 책마을로 진짜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한 그 피로와 동시에 굉장한 도파민이 막 와가지고 그렇죠. 네,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일주일은 방방 뛰어다닌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안 떨어져서 현실 감각이 갑자기 뭔지 사라져서 알아요. 사람들이 다 책 좋아하고 우리나라에 독서인가 진짜 많아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희망을 보고 막 네, 환상을 갑자기 거기에 씌워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책 파는 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피적 모먼트로 각종 이제 전국의 그 페스티벌을 다 나가겠다고 제가 위트보이. 계속 위트보이한테 들이민 거예요. 어. 막 대전 1회 한대요. 막 이러면서 막 들이밀고 전주 군산 막 이러면서 막 다 막 들이민 거예요. 저 이때 갔다 와도 돼요?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위트보이도 민 선배님처럼 이렇게 딱 한마디를 지은 씨는 책 파는 사람이 아니라 책 만드는 사람이에요. 라는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표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러는데 환경을 생각하고 그걸 왜 해야 하는지를 늘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 해야 하는지는 회사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됐었잖아요. 사람들을. 근데 지금 내 맘대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득이 되고 이유가 있어야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아니면 우리는 너무 많이 저질르기 그냥 때문에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안 돼, 안 돼. 나를 주저앉혀야 됩니다. 위험해. 맞습니다. 아, 네. 그렇게 지나왔고요. 2023년 2분기 드디어 첫 책이 출간이 되고요. 3분기 시작 7월 3일에서 5일 동안 이제 첫 책 신간 미팅 다니는 첫 MD 미팅의 추억. 어마어마했어요. 네. 너무 더웠어요. 땀에 절어 다녔어요. 그러네요. 7월이니까. 네. 진짜 요즘 일찍 덥잖아요. 네. 한창이었어요. 첫 미팅 때 어떠했나? 어땠어요? 몇 월이었어요? 저는 다행히 2월이었고. 근데 일단은 긴장했죠. 교보문고 구매가부터 갔거든요. 가서 이제 심지어 예약이 안 되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눈치 싸움이잖아요. 너무 놀라워.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랬는데 눈치 싸움이구나. 그러면 아무하고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시작할 때 가야겠다. 1시에? 네. 그래서 제가 1시에 가요. 그러면 진짜 1시에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MD분들도 1시에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만 약간 뭐 양치하고 뭐 맞아, 하시느라고 맞아. 조금 5분, 10분 늦으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딱 마주하는 어떤 게 되니까 그게 저는 괜찮더라고요. 빨리 하고 빠지는 그게 그리고 그 MD분과의 그 만남도 약간 처음이니까 그 첫 미팅이니까 약간은 지쳐있지 않으시고 그쵸. 하루 종일 만나니까. 네네네. 마지막 타임보다는 앞 타임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계속 쭉. 저는 그런 전략은 없었고 버스 타고 다니니까 최대한 일찍 갔다 빨리 나오자. 2200 지옥이 되기 전에 나오자 해서 빨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서점마다. 어디가 다음은 어디였어요? 구매팀 다음은? 구매팀 다음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그 일정을 짤 때 구매팀 하고 다음에 여의도, 알라딘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상암은 다음 날인가 뭐 이렇게 잡혔던 것 같고. 이게 서점마다 분위기 다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것도 초반에 약간 충격이었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모르니까 맞아요. 누가 누구신지 몰라서 또 막 지금도 분야 바뀌면 이제 MD님 얼굴 모르고 새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3년이지만 계속 바뀌잖아요. 담당자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나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다 똑같은 입장인 거잖아요. 누구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 리셋이네? 다시 시작이네? 서로 리셋. 서로의 관계가 다시 리셋이네? 그러네. 그런 조금, 관점으로 볼 수 있네요. 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MD님들 미팅은 맞아. 처음보다는 편해졌다기보다는 이제 분위기를 아니까 근데 여전히 어색해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책을 최대한 뭐라 하지? 이 책이 좋은 책이다. 잘 팔릴 책이다. 라는 걸 막 어필하는 장소이고 시간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일종의 오디션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시작하고 누르면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거라서 제이님 진짜 말 잘하죠. 제이님은 저는 그래서 제이님을 보면서 마케팅 야, 저 정도여야 되는 그니까 건가? 와 마케터는 야 제가 제이님 목격담 얘기했었잖아요. 제이님이 그 다른 MD님이랑 얘기하시는데 막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너무 부럽다 이러고 봤었거든요. 진짜 말씀 잘하시고 그리고 포인트가 다른 거를 이제 첫 책 나오고 회사에 있을 때도 다녔던 회사 중에 한 군데는 좀 이렇게 중앙에 마케터 분들이 계시는 조직이었어서 그분들은 책을 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MD 분들한테 가서 할 이야기를 아예 따로 적어드렸었어요. 책 다 못 읽으니까.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표현사전 같은 것처럼 요런 게 세일즈 포인트니까 요걸 어필해 주세요라고 해서 아예 따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했었는데 왜 나는 내가 하게 되니까 그걸 다 까먹고 내 거 하려니까 다 까먹고 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미팅에 가서 돌아오는 길에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이제 책에도 뭐 수정했다라고 되었는데 내용이 막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고 막 구구절절 썼었거든요. 그래서 싹 바꾸고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긴장하고 그러면 애꿎은 MD님이 무섭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MD님들이 무섭다기보다 맞아요.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간절해지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맞아, 간절. 네. 그럼에도 또 좋은 책은 MD분들이 다 알아봐 주시고 네, 그런 거 고맙고. 그니까요. 그렇죠. MD님들 너무 대단해요. 그 미팅을 다 어떻게 할까? 와, 너무 힘들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또 우리가 공감이 돼서 더 힘든 것도 있어요. 그분의 사정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빨리 하고 가야지. 난 민폐 끼치지 말아야지. 10분 중에 5분밖에 안 했어. 쉬시라고 나 가야지. 일어나서는 5분을 다 쓰고 나왔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쓰라고 막 이러는 늘 산책해요. 미팅 후에. 당황하고 네. 왜 할 일이 없지 이러면서. 맞아.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요. 대표님은 영어방. 아니 제이님도 이제 너무 감탄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전국의 이제 서점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책 안에는 대표님의 어떤 은인들이 많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또 한 은인이십니다. 성경 선배님께서. 네, 성경 선배님. 네. 네. 언젠가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편집자일 때 고객하면 독자가 떠올랐겠지만 이제는 서점이 1차 고객이라고. 서점을 통해야만 책이 고객에게 닿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다. 강남점에 전화할 게 아니라 직접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게 수요일이었고요. 네. 근데 일요일에 갑자기 쉬다가 일요일인데 쉬어도 되는데 훅 밀려오는 불안감에 오늘은 어떤 작은 시도를 해볼까 하다가 갑자기 전국 교보문고 지점의 MD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교보문고 센텀시티, 일산, 천안, 창원, 인천, 판교, 대구, 부산점까지 클리어.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았어요. 본 적 없는 분께 대뜸 전화를 걸어 주문해달라는 게 참 민망했는데 발가락에 힘을 꼭 주고 한 손으로는 종이에 알 수 없는 그림들을 그리며 용기를 냈다. 네. 정말 민망하거든요. 본 적 없는 분에게 전화해서 주문 좀 더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또 민폐가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네. 네. 근데 이 전화뿐만이 아니죠. 경부선 출장을 떠납니다. 네, 교보문고 대구, 부산, 센텀시티 그리고 나락서점까지. 이것도 이제 피적인 갑자기 출장을 결정. 아주 갑자기 갔죠. 아주 갑자기. 네. 네, 어떻게 다녀오신 건가요? 근데 이제 보니 1년의 흐름이 있네요. 그러네. 저도 그냥 갑자기 갔다 생각했는데, 성경 선배님이, 영업자 출신이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서점원 분들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직접 가서 인사드리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는 갈 수 없는 것들은 전화를 했는데, 얼굴 모르니까 너무 민망하다. 그럼 가야겠다. 인사 먼저 드리고 얼굴 그럼 뜨고 그때 누굽니다. 이게 가능하니까 네네네. 이 의식의 흐름이었고요. 하지만 날짜는 아주 정말 급작으로 정했고
제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말했는데 기차를 잘못 타서 부산 가야 되는데 진주까지 갔다 오는 에피소드를 만들며 대출장기가 생겼죠. 네.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그렇게 네. 다녀오시는 엄청 거잖아요. 촘촘하게 짰어요. 나를. 그니까요. 근데 네. 시작부터 꼬여가지고. 꼬였어요. 모든 게 잘못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더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김영하 선생님 책인가에 진짜 재밌는 여행기는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두고 회자가 돼. 네. 첫 출장기. 네.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선배님과 같이 이제 황금 인맥 그 챙겨야 할 리스트 혹은 꿀팁이 정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책 하나에. 그래서 사업 일기 노트 뒤에 따로 적어두셨다는 은혜 갚을 희, 줄여서 은희 리스트에 등장하는 은인들의 말씀이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 3대 서점들과 신규 거래하는 법, 물류 창고를 선정하는 법, 교보문고 오프라인 MD 미팅 잡는 법 등등 대표님이 이 사업일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배운 것들 15개월 동안 네, 이제 배우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적어주셨는데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알려주고 싶었다. 이 안에 나오는 수많은 꿀팁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실질적인 뭐 노하우라고 하기보다 방법들이잖아요. 근데 에디터리님도 아마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쵸. 뭐 MD 미팅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누구라도 알아요? 그냥 정말 한 번 웃기 스쳤으면은 다, 저기요. 네. 저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똑 해서 네. 물어보고 그리고 챗GPT도 몰라요. 이런 거는. 몰라요. 안 나와요. 진짜 경험한 네. 선배들한테서만 오는 거여서 뭔가 한 가지를 딱 콕 찍는다기보다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것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는 거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싶기도 했어요. 또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 의존이라는 단어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저희 작가님 한수희 작가님하고 또 존경하는 사업 선배님인 맥파이 앤 타이거의 세미 대표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런 건강한 의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여쭤보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건강 의존할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인 브랜드 시작하실 때는 건강한 의존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떠올리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도 많고 나도 언젠가 도울 일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면 했어요. 네, 맞아요. 혼자 너무 쫄지 말고 진짜로 담당자분한테 모르면 모른다고 네. 그게 뭐죠? 라고 한 번 더 묻고 질문 맞아요. 네네. 질문의 중요성.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사업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사업하시고 먼저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맞아요. 그래서 저 뭐부터 해야 돼요? 부터 그러니까요. 물어보게 되는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도 네.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네, 상황. 그런 그래서 것들이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분들은 또 이름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라고 네. 여쭤보기도 했고 최근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책에 등장한 한 은인이신데 또 여쭤볼 게 생긴 거예요. 3년 차면 또 3년 차에 모르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뭐 의견 구하러 왔어요. 했더니 언제든 물어보시라고. 제가 사업일기에 지분을 좀 늘려야겠다고. 아하. 그래서 미래의 사업일기에 네. 지분을 늘리시는 2025년 네. 사업일기 지분을 늘리시겠다며 언제든 찾아라라고 해서 진짜 엄청 웃었었는데 네, 그런 분도 생기고 질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은인들에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은인들의 말씀을 저희는 이 책 한 권으로 같이 공유한다. 네, 또 은희 공유할게요. 리스트를 네. 뭔가 은혜를 갚을 사람들이 많아지는 네.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마무리 이제 질문으로 혼자가 편할 때가 있고 또 외롭고 힘이 붙일 때가 있고 그럼에도 1인 출판을 하는 것에 장단점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많이 인용했던 문장인데요.
써왔어요. 자기가 페달을 밟는 만큼 앞으로 가는 것. 그거면 충분하죠. 아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미시마 쿠니히로 대표님이 쓴 재미난 일을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 제가 이 책 엄청 추천하고 다니는데, 그 미시마샤라는 정말 존경하는 출판사, 일본의 출판사인데요. 그 출판사 대표님이 자영업에 대해서 하신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장단점인 것 같아요. 페달을 밟는 만큼 가는 재미가 있어요. 네. 심지어 핸들도 내가 쥐고 있잖아요. 근데 페달을 멈추면 멈춘다. 넘어지고 멈춘다. 네. 멈추면 다행이다. 넘어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된다. 이게 단점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아까 우리 얘기했었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이 각종 맞아. 염증을 달고 살면서도 맞아. 재미가 있어요. 또 편집자로는 뭐 19년, 22년이더라도 이 일은 이제 우리 3년차, 4년차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 재미를 새로 느끼고 있어서 아직은 그게 더 재미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염증보다. 대표라는 신세계의 재미가 맞아요. 신세계다. 네, 네. 진짜 새로운 문을 열어젖혔기 때문에 그쵸.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여전히 3년차 되니까 또 고민 많이 되지 않아요? 많죠. 3년차가 마의 구간이라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질문을 많이 하고 다녀요. 또 요즘은. 왜 3년차가 힘든가요? 라고 3년차를 지난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사업일기 2025년 판에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그 서울국제도서전은 2024년의 일기입니다. 네. 그렇구나. 내년에 만나요? 내년 예고. 네. 아하, 네. 그 에디터리님은 장단점이 뭐였어요? 장단점, 진짜 자유로움이 정말 큰 장점. 다시 출근 못할 것 같죠? 네. 그렇지만 또 뭐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하긴 또 하겠죠. 하겠지만, 네. 또 되게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오래 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자유로움을 뺏기고 싶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가. 그쵸. 그쪽으로. 중요해요. 네. 그렇게 가고 있고, 단점이라면 정말 이제 월급 만들기 너무 힘들다. 도토리. 아니, 월급이 덩어리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지. 이 월급을 모으기에 다양한 일을 쫌쫌따리로. 하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모으면 되게 큰 돈이구나라는 걸 진짜 새삼 알게 된 것 같아요. 맨날 도토리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도토리 모으기. 네. 돈은 다른 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업 3년차. 그럼 올해 계획과 목표는? 피하기 있어요? 어려운 질문. 너무 어렵지 않아요? 목표. 일단 눈앞에는 저희가 지금 도서전을 있다. 앞두고 있어서 네. 도서전 준비하고 도서전 이후 그러니까 도서전이 어떤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뭘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처럼 그렇게 전국 가신다 그러면은 제가 말려드릴게요. 제발 말려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어제 네. 바로 어제 8월에도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8월 그럼 끝나자마자 뭐 이랬는데 저희 집에 계신 분이 저희 책에도 등장하는 이시우 씨가 그거 아니야. 한 달 정도는 너무 힘들 거야. 감안해야 돼라고 하길래 그러면 그 뒤에 군산 막 이래서 말려주세요. 네. 도서전 일단 준비 잘하고 올해 상반기에 나와야 할 책이 지금 도서전 이후로 나오게 되어 있어서 책들을 내면서 3년 차는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건너가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 터틀넥 프레스가 많은 독자들을 제 기준에서 많은 독자들을 만났고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뭘 같이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일단 책이 좀 나와야 된다. 네, 올해 3권 일단 내는 게 목표인데 그거가 저의 3년 차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저의 목표라고 하면은 그렇게 출간 루틴을 잡아가는 거. 잘 안 되죠, 이거. 네. 이게 진짜 너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회사 있을 때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뭔가 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채워내주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진짜 오로지 나. 그걸로 1년에 정말 5종, 6종 내는 걸 꾸준히 이제 너무 대단해요. 일정을 잘 맞추고 싶은데 2달에 한 권으로 맞추고 싶은데 꿈에 2달에 한 번. 그 경지에 언제 도달할 것이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고민도 그거예요. 올해 목표가 프로세스를 안정화시키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건 이미 좀 안 돼서 이제 내년으로 다시 내년 목표로 4년째 목표로 4년차 목표 네. 5년 전에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근데 지속 가능성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지속 가능성이란 말이 사실 그냥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곰곰 생각하니까 그 프로세스가 지속 가능성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전정신경련 같은 몸이 견뎌주는 네. 거, 잘 지내주는 거. 네. 이 두 가지 같아서 네. 네, 그 고민은 계속될 것 같아요. 2달에 한 번. 근데 에디터리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종수 부럽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책이 올해 5월에 신간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상반기가 그렇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거의 전에 나온 책과 6개월 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데요. 근데 그게 반성하자면 작년에 책을 정신없이 내느라고 뒤에 기획을 이제 늦게 한 그게 이제 밀려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지금 책이 없을 때 기획을 빨리 해놔야 되는데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시간이 지나갔다. 그래서 또 내년에 또 1분기 내년 책이 없는 건가? 이러면서 지금 또 불안해하고 있고. 그걸 또 배워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초조함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거 사이에서 맞아요. 균형을 잘 잡고 가야만 하는 거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운다. 울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판 울면서 끝나야 될 것 같은. 네. 오늘 터틀넥 프레스 사업일기로 출간 기념으로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둠치 스테이션 출연 소감을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팟캐스트는 뭐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편집자이자 1인 출판 대표, 2인이지만 1인 출판 대표로서 인터뷰 해주신 분은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감 대잔치 얘기해 주신 자꾸 눈이 둥그레진다. 내가 쓴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맞아요. 너무 뭐랄까 즐거우면서도 또 동지가 있구나 해서 힘이 됐고요. 듣는 분들 중에 우리 업계에 있는 분들도 네, 많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책 퇴사하라고 쓰신 책 아니고요. 다만 무언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유예 기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한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피적을 일으키는 저도 미라클을 일으키며 피라클 하며 해낸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기를 담은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어떻게 하지? 근데 하고 싶다 하면은 하면 되더라고요. 닥치면 되더라고요. 꾸역꾸역이든 이거 너무 피적 대화야. 네, 내일에 내가 합니다. 그래서 그쵸. 어떻게든 한다. 오늘 또 이렇게 등 떠밀어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 얘기하면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하셔라 할 거면 그래서 이제 이 힘든 구간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이게 숙제처럼 해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걸로 하자. 약간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네. 맞아. 어차피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누구나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진짜 그렇고 그리고 이 사업일기에 써있던 것처럼 이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잘 챙겨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히 지내며 오래오래 해요. 건강히. 올해는 응급실 안 갔죠? 예, 올해 안 갔어요. 올해는 안 가시는 걸로. 네, 올해는 아프지 않으려고 지금 오기 전에 비타민 C도 먹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끝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 두둠치 스테이션 찾아올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